여러분 안녕하세요. 저 지금 구미입니다. 구미인데 오늘이 우리 이 구미에서 내년 총선 준비하고 있는 제 오래된 저 동생입니다. 허성우님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아이고, 우리 예. 큰형님 반갑습니다. 오랜만에 구미 오신 걸 환영합니다. 네. 우리 여기가 금오산 호텔인데요. 이 박정희 대통령이 그 대통령 때 구미 내려오면은 여기서 묵곤 했다 그래요. 예, 맞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예. 여기 보면 박정희 룸이라고 따로 있습니다. 남아있죠. 예, 예. 보통 일반 객실로는 안 쓰고 안 씁니다. 예. 그냥 기념관처럼. 예, 근데 그렇죠. 이제 VIP들 한 번씩 오시면은 그걸 가끔씩 이용한답니다. 예. 그 이제 뭐 저한테도 그 박정희 룸을 좀 쓰라고 몇 번 제가 제안은 받았는데 아이 그냥 기념관으로 남겨두는 게 좋겠습니다 하고 저는 아직 그 방을 쓴 적이 없어요. 근데 제가 구미 올 때마다 꼭 이 금오산 호텔에서 묵습니다. 여기 하여튼 굉장히 기운이 좋은 것 같아요. 아, 좋습니다. 여기 그렇죠. 뭐 금오산 기후는 네. 어쨌든 박정희 대통령도 뭐 태어나시고 네. 어쨌든 이 금오산 전기 이어져 갖고 또 우리 저 박근혜 그렇죠. 대통령도 탄생이 되고 대통령을 네네. 2명 배출한 그럼요, 이 산입니다. 산이잖아요. 근데 우리 풍수하시는 분이 저 금오산이 워낙 기운이 좋아서 대통령을 3명 배출한데 누군가는 한 사람 나오겠고 누군가 한 명이 더 나오고 있다는 겁니다. 저 금오산이 저쪽입니다. 여러분 저기 보이시죠? 예. 굉장히 생각보다 예. 가파릅니다. 제가. 이 호텔 뒤쪽으로 이렇게 쭉 등산이 올라가고 있는데 여기 많은 분들이 여기에 등산도 하시고 트레킹도 하시는데 요 케이블카도 있죠. 예, 있습니다. 케이블카. 네. 오래됐습니다. 저 정상 근처까지 케이블카로 올라가서 할 수도 있으니까 여러분 구미에 오시면 이 금오산은 꼭 한번 와보세요. 참 좋아요. 너무 공기가 좋아요. 우리 이곳에서 저하고는 한 30년 지인입니다. 우리 허성우님을 만나서 정말 반갑게 또 아주 맛있게 아침을 먹었어요. 한 정치하신 지가 한 20년 넘지 않아요? 네, 중앙정치한 지가 한 30년 됩니다. 그렇죠. 예. 예. 저는 뭐 김윤환 의원도 모셨고 또 이해창 총재도 모셨고 그렇죠, 또 이번에는 이제 그렇지. 예. 또 우리 윤석열 대통령 이제 정권 만드는데도 또 일일 또 제가 담당을 했습니다. 그래요. 그래서 예. 이제 고향에 와서 이제 뭔가 좀 새로운 좀 일을 좀 해보고 싶고 그래서 네. 이제 공기업 사장 가능을 제가 좀 고사하고 그래서 이제 여기 와서 이제 고향을 위해서 한번 일을 해볼까 싶어서 내려왔습니다. 마침 또 우리 고성우 박사님께서 내려오시니까 또 예. 저희들 입장에서 굉장히 구미 입장에서 뭐 큰 영광이죠. 예. 네. 오셔갖고 이 정치판 보면 말이죠. 이게 빛이 나는 자리를 잘 찾아다니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이제 뭐 무슨 장관이다, 국회의원이다, 무슨 자리 있잖아요. 그런가 하면 빛도 못 보고 그냥 굳은 일만 디딨다 하는 사람이 있어요. 여기 허성우. 예? 이게 이제 주로 사무, 행정, 정책 뒷받침, 행정 지원 뭐 이런 쪽이기 때문에 뭐 앞에 나설 일도 거의 없고 사고 수습하면은 그거 사고 나면 맞습니다. 수습하러 쫓아다니고 예? 소방서 역할을 하는 거니까. 그러니까 요건 욕대로 다 먹고 빛이 안 나는 자리에 있다 보니까 이제 좀 빛 좀 쬐볼까 하는데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이거는 뭐 시민들한테 이제 판단을 받아야 할 부분이니까. 그래요. 우리 윤석열 대통령하고는 저 대선 때 인연이 시작됐습니까? 그렇습니다. 대선 전부터 이제 인연이 됐는데 예. 사실은 이제 뭐 처음 말씀드리는데 예. 대선 전부터 인연이 됐고 또 대선 때 제가 이제 계속 행정실장을 하고 행정지원실장을 하고 아하. 또 인수위까지 와서 인수위에 또 총괄 또 행정부실장을 맡아갖고 아하. 문재인 정권을 또 인수하고 또 백서위원장을 맡아서 이 윤석열 정부가 탄생하기 과정까지 모든 그 과정들을 제가 다 기록한 인수위 백서위원장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나름 그래도 이 한 정권을 탄생시키고 또 탄생 과정에 있었던 모든 일들을 기록했던 그런 역사적 현장에 있다 보니까 나름 그 자부심을 갖죠. 아, 그래요. 예. 이 말씀 중에 대선 때 행정지원실장 했다고 그랬잖아요. 예. 이게 무슨 자리냐면요. 거기 국회의원 100여 명이 다 자기가 공 하나 세우려고 막 눈이 시뻘개서 다니는 데잖아. 그러면 야, 후보 시간 좀 빨리 빼내라든지 여기 저 돈 얼마 좀 지원해라든지 맨날 그런 주문이 막 빗발같이 오는데 이걸 다 막아내는 사람이야. 욕은 욕대로 먹고. 맞습니다. 진짜 고생하셨어요. 고생하셨어요. 그리고 저 인수위 거쳐서
윤석열 대통령 비서실에도 잠깐 있었죠? 네네네. 제가 비서관으로? 이제 인수위 때 또 하나 더 보직이 뭐냐면은 국민제안 센터장을 맡았습니다. 아하, 국민제안 예. 센터장이 뭐냐면은 전국에서 모든 올라오는 대통령 또 대통령 후보 관련 민원들을 제가 한 40명 되는 공무원들하고 같이 아하. 그 민원들을 해결하는 그런 자리입니다. 쉽게 말하면은 국민들이 이 갈등을 해소할 수 있는 그런 자리입니다. 그거를 제가 맡다 보니까 그 연장선상에서 그걸 그대로 끌고 이제 용산에 들어간 것입니다. 용산에 들어가서 대통령한테 오는 모든 민원, 크고 작은 민원들을 제가 총 담당을 했죠. 그게 국민제안 비서관. 국민제안 비서관입니다. 그래서 국민제안 비서관 하면서 모든 그 사회적인 갈등 이런 데 항상 제가 가서 네. 갈등 해결을 하기 위해서 노력했습니다. 그래요. 그래 하다가 이제 네. 나와서 그러다가 이제 일찌감치 이제 예. 사표를 내고 예. 구미에 내려왔어요. 근데 저는 이제 우리 허성우님을 보면 그 정치를 잘 배운 것 같아요. 그 호주 김윤환 호주 밑에서도 있었고 이해창 총재 밑에서도 있으면서 오랫동안 이 정치권에서 갈고 닦은 그 내공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역에 출마하려면 일단 지역에서 몸으로 부딪혀야 한다. 이건 기본이에요. 이게 뭐 중앙에서 폼 잡고 있다가 어느 날 갑자기 낙하산 타고 뚝 내려오면 쉽게 국회의원 될지 알지만 전혀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지역은 지역 나름의 정치가 있다. 그래서 이제 지역 출마를 결심한 순간 사표 내고 내려온 것 같아요. 예, 맞습니다. 저도 이제 그리고 대통령을 한 2년 가까이 모셨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모시면은 어느 정도 비켜줘야 됩니다. 왜냐하면 예. 대통령이 계속 서로 이 관계를 쳐다보고 있으면 그것도 부담스럽거든요. 아하, 일정 부분은 예. 이제 어떤 역할이 끝났으면은 자기 역할을 마쳤으면은 페이드아웃 할 줄도 알아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고향으로 가서 이제 솔직히 말씀드리면은 뭐 과거에는 남의 이름으로 다 정치를 해왔지 않습니까? 그래요. 누구의 비서가, 누구의 보좌가 비서. 뭐 이렇게 왔는데 이제는 오롯이 내 이름으로 허승우라는 이름으로 정치를 하고 싶더라고요. 그거를 내 이름으로 정치를 해서 정말 지역 발전, 또 고향 발전, 또 그다음에 국가 발전. 저는 오로지 정치를 해왔기 때문에 남은 인생 동안 내가 이 국가와 사회를 위해서 할 수 있는 게 뭔지를 고민하면서 그래요. 또 우리 저 고성욱 박사님 모시면서 또 보수에 또 대변을 하면서 보수가 뭐 오늘 끝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요. 국가가 존재하는 이상은 보수는 그럼요. 존재하는 거고 그래서 이 보수를 위해서 뭔가 할 수 있는 게 뭔가 그러면 내 작지만은 내 역할을 해줘야 된다. 또 박사님도 역할이 있고 각자의 역할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는 제 이름으로 한번 정치를 하고 싶어서 지금 내려온 겁니다. 이 정치는 이 사라질 때 물러날 때를 알아야 된다. 이 말씀 아까 페이드아웃 할 때를 알아야 된다 그랬는데 제가 이렇게 윤석열 대통령을 관찰을 해보면 이분이 좀 여린 것 같아. 모진 소리를 못하는 것 같아. 맞습니다. 예. 예? 막 표정은 막 특수통 검사처럼 막 이래도 예. 사람이 열이 가지고 그냥 그래서 그만두라는 소리를 못하는 것 같아. 제가 이제 대통령을 모셔보니까 우리 대통령이 근본적으로 착한 분이에요. 이 뭐 착하다는 표현을 쓰면 좀 대통령이지만 굉장히 사람이지. 선한 분이에요. 예. 그러다 보니까 검사라는 그런 고유한 특징은 검사라는 건 어쨌든 죄진 사람들을 처벌하는 게 검사 역할이지. 그게 뭐 원래 사람이 그 처벌하는 사람은 모질고 악한 분 아닙니다. 역할이 그렇다 보니까. 그런데 대통령 하시면서도 참 힘들고 어렵고 가난한 사람들을 보질 못해요. 그러니까 막 눈물도 사실 자주 흘리고 이러거든요. 이 지도자는 눈물을 자주 보면 안 되는데 그만큼 여린 분입니다. 그래서 국민들을 품고 같이 안고 가시려고 하고 이렇게 하는데 단 또 여린 가운데 우리 대통령께서는 윤석열 대통령께서 이거는 국민을 위해서 죽어도 해야겠다 싶은 거는 뒤도 안 돌아보고 하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그런 어떤 뭐랄까 강직함 이런 것도 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본질적으로 우리 윤석열 대통령은 따뜻한 분이에요. 예. 그래요. 예. 자, 오랜만에 다시 지역 정치를 재개하셨는데 출마는 젊을 때 한 2번 했었기 때문에 제가 오랜만이라고 말씀드렸어요. 어때요? 사실 그 정치라는 거 때가 있더라고요. 예. 근데 이제 과거 2번에 제가 실패한 거는 열정만 갖고 사실 뛰어들었습니다. 근데 지금 돌이켜보면 참 부끄러운 일이에요. 정치라는 거는 열정만 갖고 되는 게 아니더라고요. 인적 네트워크도 필요하고 또 지역 정서도 헤아려야 되고 또 시민들이 원하는 게 뭔지도 알아야 되고 또 중앙 정치의 또 인맥도 상당히 필요하더라고요. 왜냐하면 지역에서 아무리 열심히 하더라도 이 중앙에 뭐 이
구미 같은 경우는 이제 보수적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공천 문제가 있잖아요. 낙하산이 날라오는데 그때는 뭐 방법 없이 당하기도 했고 아하, 이런데 그래요. 이제 요번에는 이제 그런 또 이제 환경이 지금은 이제 낙하산이 날라오고 할 그런 환경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요. 예. 또 시민들도 이제 상당히 많이 끼어져 있고 지금은 이제 경선 체제로 가야 된다는 게 그래요? 시민들이 예. 상당히 이제 인식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아마 이제 경선 체제로 가고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경선 페어플레이해서 경선에서 깔끔하게 정리를 해서 거기서 새로운 지도자가 나타나고 이렇게 하는 것이 저는 또 대한민국 발전을 위해서 네. 또 이 구미의 발전을 위해서도 그건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그래야지 대한민국 민주주의가 제대로 좀 정착되지 않겠나. 어쨌든 페어하게 경선을 해야 된다. 저는 그래 봅니다. 구미가 갑을 두 지역이 있는데 맞습니다. 그중에 을 지역인가요? 을 지역입니다. 예. 그러면 그 지역 특성은 어때요? 우리는 이제 도농복합 도시입니다. 도농. 절반은 농촌이고 절반은 이제 공단 지역입니다. 아하, 예. 근데 우리 지금 구미가 전국에서 최초의 산업 도시가 구미입니다. 박정희 구미 대통령이 전자공단. 예, 있기 때문에 구미는 기본적으로 제조업이 뛰어난 곳입니다. 그래요. 예. 전국에서 제조업을 할 수 있는 모든 상황을 갖춘 데가 구미밖에 아하, 없습니다. 네. 근데 이제 첨단 우리 이제 그 산업화 도시로 이제 탈바꿈을 해야 되는데 첨단 산업이라는 결국 이제 좋은 인재들, 우수한 인재들, 훌륭한 인재들이 와야 되는데 예. 이게 좀 고민입니다, 지금. 그러다 보니까 이제 경제는 구미는 돌아가는데 또 이제 공항이 신공항이 들어오고 이런데 정주 여건이 조금 부족합니다, 우리 구미가. 왜냐하면 산업에 너무 신경을 쓰다 보니까 소위 말하면 산업 경제, 생활 경제가 같이 가야 되는데 산업 경제만 앞서가다 보니까 생활 네. 경제가 그동안 죽어 있었어요. 아, 그러다 그렇구나. 보니까 돈은 구미에서 버리고 쓰는 걸 다 외지에 쓰는 거예요. 하하. 그러니 이런 지금 불균형, 경제적인 불균형이 일어나다 보니까 네. 구미가 지금 침체의 길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이런 정주 여건을 좀 새로 마련하기 위해서는 우선 제가 조사를 해보니까 대형 병원이 지금 들어와야 되겠더라고요. 특히 대형 병원이 들어가고 네. 그 다음에 구미의 랜드마크인 놀이시설, 워터파크라든가 뭐 이 우리 지금 구미가 가장 좋은 지금 여건을 갖고 있는 게 낙동강 16km를 갖고 있습니다. 제가 드론을 그래요? 떼가고 조사를 해보니까 우리 구미 지역에 16km 낙동강을 가 있습니다. 칠곡에서 보니까 그 낙동강을 수변공원으로 만들어서 일부 개발해서 우리 한강 개발하듯이 맞습니까? 예. 개발해서 그런 것들을 좀 있으면은 이제 여기서 돈 벌여서 여기서 쓰는 구조를 만들어주면은 구미 경제는 활성화되고. 네. 근데 그 다음에 이제 5공단 저게 이제 좀 비어 있는데 5공단 저거를 소위 말하는 우리 미국의 실리콘밸리처럼 젊은 사람들이 외국인들이 여기 와서 누구든지 와서 창업을 하면은 집도 하나 주고 그 다음에 한 사람한테 한 3천만 원씩 주면은 해외 사람 외국에서 여기에서 창업을 하면은 네. 그 사람들이 여기 남지 않습니까? 그래서 공단을 유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제는 공단의 개념이라는 건 복합 공단이 돼야 됩니다. 네네. 주거 시설도 있고 놀이 시설도 있고 백화점도 있고 이렇게 해서 그 공장 안에서 박사님 아시지 않습니까? 하버드 대학 가면 이게 도시에 하버드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거기에 뭐 다 예. 있잖아요. 그렇죠. 도시 안에 예, 있듯이 예. 이제 그런 식으로 이제는 공단이 만들어져야 되는데 이런 것들도 이제 우리가 앞으로 차세대 이런 것들 좀 준비할 부분이더라고요. 아, 네, 그래요. 이 구미, 워낙 구미 사람이니까 이 구미의 특성 또 구미의 강점과 약점을 잘 알아서 이제 이 국회의원이 되면 어떻게 구미를 업그레이드 시키겠다는 계획은 다 있는 것 같아요. 근데 그 말씀 나온 김에 저는 이제 구미에 자주 오거든요. 예. 아니, 올 때마다 구미역이라고 해서 KTX 내려. 그런데 구미는 아직도 여전히 이 차 타고 30분이야. 이거 좀 어떻게 안 돼요? 해야 되는데 제가 이제 며칠 전에 제가 이제 국토교통부 장관 정책자문위원으로 위촉됐습니다. 아, 그래요? 왜 위촉되려고 했냐면은 이제 사실은 김천에서 KTX 쓰고 구미역에는 KTX 안 쓰다 보니까 그렇죠. 진짜 실제로는 구미역에 KTX가 써야 됩니다. 왜냐하면 공단이 여기이기 때문에 구미는 인구가 지금 40만 7천 명입니다. 근데 김천은 인구가 19만이 안 됩니다. 우리 그렇지. 절반도 안 됩니다. 근데 이게 불균형이 그러니까 뭡니까? 김천 국회의원들이 힘이 셌던 것 같아. 그 당시에 뺏긴 것 같아요. 그때는 국회의원 2명인데도 왜 뺏긴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하여튼 어쨌든 KTX를 일부러나마 시민들이 이제 발을 좀 편하게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좀 이제 구미 여기에다가 좀 정차하는 문제 이런 것들도 이제 고민해야 되고. 그러고 지금 KTX가 김천에 있다 보니까 구미로 오는데 택시값이 엄청나잖아요. 얼마씩 들어요?
제가 그냥 그 김천까지 오는데 17,000원, 7,500원인데 그 택시 타고 여기 오면 4만 원 가까이 내야 돼요. KTX로는 서울역에서 김천구미까지 17,000원. 근데 저는 이제 할인받아 17,500원입니다. 근데 거기서 또 택시 타고 또 들어야 되잖아요. 그 저기 참 예. 할인 얘기가 나서 예. 저기 장애 저는 국가유공자입니다. 국가유공자. 예, 군에서 이제 작전 뛰다가 19명 죽고 저 혼자 살았습니다. 이거 다 새로 다 지금 박아놔서. 파편이 지금 막 예, 다 있습니다. 쇠 철심이 박혀 있어. 예, 예, 예. 그러다 보니까 누구보다도 진짜 우리 그래서 할인을 받아서 받았어요. 어쩐지 나는 더 내고 다니는데 싶어가지고 예. 그렇게 해서 김천구미역까지 오는 KTX 기차 값보다 그 김천구미역에서 구미로 들어오는 택시비가 더 비싸니까 비싸니까, 이건 예. 뭐 좀 잘못된 잘못된 거예요. 거죠. 예. 근데 그런 거 좀 해결 좀 이런 거 해주세요. 해결을 또 해야 됩니다. 그리고 버스 또 연기하는 것도 예를 들어서 뭐 열차가 3분 늦었다 하면은 버스는 정시에 출발하니까 이 사람들도 발을 또 동동동 굴려야 되잖아요. 아하, 맞아. 이런 부분들도 참 좀 시하고 협조해 갖고 네. 예를 들어 KTX 연결해서 KTX가 이제 10분 늦다 하면 버스도 10분 기다려줘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예. 아니 15분 기다려야 15분도 기다려야 나오는 돼요. 시간이 있으니까. 그럼요. 그걸 기다리지 않고 그냥 정시에 출발하니까 이게 문제인 거예요. 이게 탁상 행정은 이렇게 되는 거야. 맞습니다. 이건 현장에서 이런 것들은 별것 아니거든. 예. 그냥 저기 그 시의 과장이나 사무관이 와서 현장에서 딱 봐야 상황 돼요. 보고 맞아요. 고치면 간단한 고치면 건데 간단해요. 예, 예. 이것 때문에 수만 명, 수십만 명이 이게 불편하고 그리고 구미에 왔다가 이런 일이 벌어지는 인식이 구미에 오는 사람 첫 인식이 굉장히 나쁜 이미지를 갖는 거예요. 그렇지. 아, 좋은 이미지 줄 수 없잖아요. 특히 이제 바이어들이 구미에 이제 많이 오잖아요. 예. 특성상 우리 제조업을 하다 보니까 그럼 바이어들이 왔을 때 바이어라는 게 꼭 무슨 뭐 외국 바이어도 있지만 국내 바이어도 많잖아요. 근데 KTX에 있어서 간단하게 1시간 20분이면 도착했는데 여기 와서 공장까지 가는데 1시간 이상 걸린다 생각해보세요. 그러니까. 이거 안 맞는 거예요. 불합리하잖아요. 이런 것들이 구미에 왔을 때 첫 인상이 안 좋은 거예요. 아까 지금 우리 이제 박사님 말씀한 대로 탁상 공무원 이런 건 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현장에 와서 현장에서 예. 생활 밀착형으로 예, 맞습니다. 그렇게 구민을 바꾸겠다. 말씀 중에 잠깐 나왔는데 그러고 보니까 기억이 나. 저 군 생활하다가 그게 뭐가 터진 거예요? M16 대인지뢰라고요. 한 번 이렇게 터지고 또 위에서 내려오는데 뭐 아직 그 안에 있는 사람들 몰살하죠. 19명이나 죽은데 다행히도 저는 뭐 박사님 또 뵈라고 또 혼자 살았습니다. 아이고 참네. 그래갖고 지금 여기 이쪽에 지금 철심이 이렇게 박혀 있어요. 온몸 파편이 아직도 그대로 있습니다. 그래서 국가유공자고 장애 뭐 그런데 그러면서 다져지고 다져진 대한민국의 그 애국심이에요. 우리 제가 허성우님을 오랫동안 봐오면서 정말 늘 하나 같고 늘 그 초심을 잃지 않고 이렇게 정치를 해왔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삼세판이란 말도 있잖아요. 열정만 갖고 치기 어리게 도전했던 젊은 시절에 두 번의 도전을 뒤로 하고 이제 정말 많은 경험을 쌓아서 이제 진짜 마지막 승부다 하고 고향에 내려와서 열심히 그 바닥부터 닦고 있습니다. 요즘 뭐 언론에 그 대통령 가까이 모신 비서들이 출마한다 그러면서 막 신문 기사가 나잖아요. 허성우라는 이름은 그런 기사에는 아예 빠져 있어요. 일찌감치 내려와서 이 지역에서 바닥부터 다시 시작하겠다 이렇게 뛰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허성우라는 이름 석자 꼭 기억하시고 구미 을 지역입니다. 여러분들 많이 마음 좀 모아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인사 마무리 한 말씀. 감사합니다. 고성국 TV에 제가 출연하게 돼서 참 큰 영광입니다. 그리고 오늘 또 고성국 박사님하고 또 좋은 시간을 갖게 됐습니다. 앞으로 우리 고성국 TV가 정말 우리 대한민국에서 보수를 대변하고 또 국가를 위해서 큰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TV가 되도록 성원합니다. 또한 저도 이제 얼마 남지 않은 이제 총선 과정에서 정말로 당당하게 누구하고도 정말로 당당하게 경쟁하고 페어하게 경쟁해서 대한민국 제22대 국회에 들어가서 저도 고성국 TV와 함께 또 성장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반갑습니다. 자, 여러분 저는 이제 우리 구미에 있는 아미고 회원들 집을 방문하고 구미 일정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서울에서 뵐게요. 감사합니다.